1600년대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주로 음용하는 음료수가 와인입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유럽 사람들이 이 17세기 혹은 18세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 세계 중심이 중국이었고 유럽은 변방이었던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문화입니다. 와인과 커피의 그 경계선입니다. 역사 안에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유럽인들은 그리스 때부터 바로 17세기 커피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와인에 찌들려가지고 빠져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늘 전쟁만 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바로 이제 커피 문화가 등장하면서 소위 커피 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체가 생기게 되죠. 런던에. 그러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학문과 예술이 바로 그 커피 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꼽히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우리 이 전통 안에서 이 차 문화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시기적으로 한번 오늘 규방다리를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매우 궁금하고요. 사찰다리 또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얘기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규방다리의 정립과 전성활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박광옥 전성교육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대학원 생활예절 다도 전공을 하셨고요.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부회장 그리고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규방다리 보존의 전성교육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너 있는 교양인을 위한 문화와 예절 그리고 사생활 예절 교육이 여성 재소자의 인성에 미치는 효과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광옥 전성교육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규방다리를 소개할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계명 모교철학원과 수성문화재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규방다리는 조선시대 4대부가 여인들이 친척이나 이웃을 초대해서 찬을 나누며 우애를 다지는 음다 풍속의 규방 문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방다리의 정립과 전송 활동에 관해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규방다리라고 하면 규방은 아녀자들이 기거하는 방으로서 다리는 차를 우리는 다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차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차를 좋아하고 차를 즐기고 차를 아끼는 사람들은 이름 앞에 차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덕이 있는 사람이 마시기에 가장 적당한 것이 차라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차인이라고 해서 떠올리는 현대인 차인은 우리 지금 사진으로 보는 이 길의 일대 보유자이십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차문화를 오늘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고려시대에 차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다방이나 다점 등이 있는 생활이 있기에
우리가 차가 어느 정도로 보급하고 생활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러면 유교 문화를 벗어나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 제일 큰 가치는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 중에는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유교의 실천 덕목인 봉제사, 접빙객,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지금도 일부 종가에서 봉제사, 접빙객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래를 구분해 보면 다래는 의식 다래와 생활 다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식 다래는 제한된 계층에서 또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행해지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는 차례가 있고요. 육법 공양 중에서 다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중 다래가 의식 다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생활 다래는 일상에서 영위하는 모든 문화,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항상 즐기는 차를 마시는 다법을 말합니다. 이 안에 규방 다래가 속해 있습니다. 규방에서 여성들이 행하는 다래는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접빈 문화의 가장 중심축입니다. 손님을 접대하고 그 안에 차를 내고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서 예의를 갖춰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규방에서는 대부분 여성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가 부인들이 친척이나 이웃을 초청해서 차를 나누며 우애를 다진 음다 풍속으로 규방 문화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여자들의 교육 공간이고 딸 자식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교육 중에는 차 예절이 있고 바느질, 자수, 음식, 예절 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규방에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딸 자식은 이렇게 규방 안에서 교육을 했다면 아들은 서당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규방은 제한된 공간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차와 음식으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정에서 수행된 여성 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들한테 바라는 건 효녀, 순부, 숙처, 현모, 연려였습니다. 출가 전에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효녀를 원했고 결혼하여서는 시부모의 순부를 원했습니다. 남편에 대해 숙처, 자식을 낳음에 현모를 원하고 환난을 당함에 연려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연려비도 세워줬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이 결혼한다는 것은 위로는 조상을 모시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말하고 아래로는 후사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혼하는 딸에게 시집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말과 행동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례부와 제례, 이러한 법도를 함께 교육했던 공간입니다. 전통 혼례를 살펴보면 육례 중에서 납체, 문명, 납길, 납칭, 청기, 친형이 있습니다. 규방다례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이 육례 중에서 문명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문명은 남자 쪽에서 후보 신부의 이름이나 사주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신부 집안의 어머니를 보고 예의는 어떤지, 음식 솜씨는 어떤지, 그 집안의 가풍은 어떤지를 보고
딸의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켰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음에 좀 두시고 규방다례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겁니다. 고서에서 규방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규방에서는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고 다담상을 준비해서 사대부의 덕목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여사서에는 여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규방다례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조의 명으로 간행된 여사서에서 규방다례의 근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손님과 서로 지내게 되면 앉을 자리를 알맞게 마련하고 옷을 정돈하여 입고 경쾌하게 행동하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고 손을 거두어 모으고 나직한 목소리로 집안을 거닐자고 청하고 안부를 물어 시절 인사를 하되 가볍게 말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차를 갖추어 잘 끓여놓고 대접하며 오는 손님을 맞고 가는 손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방다례의 근간을 여기에서 찾아보면 집을 방문한 손님을 맞이해서 안부를 묻고 마당을 걷되 두 손을 모으고 공수를 기본 자세로 합니다. 다실로 안내하여 손님을 자리를 권한 다음 차를 대접하는 것이 규방다례의 절차입니다. 이거를 보면 여사서의 근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사서에는 집에는 항상 차와 밥을 마련해 두고 정성껏 남편을 대접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손님을 대접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만일 남의 앞에 있게 되면 남다른 예의 범절을 가르쳐 차와 물을 번갈아 드리고는 조용히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해서 차 예절의 교육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수신을 위해서도 손님 대접을 위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했던 교육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차를 교육시켰던 배경에는 우리 고유의 효 문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서에서 이덕무의 사소절을 살펴보게 되면 어버이를 섬기는 사람은 약을 다리고 차를 다릴 때 물과 불 살피기를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을 다리고 차를 다릴 때 물과 불을 살피는 것을 항상 몸소 익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익혀야 할 덕목으로 차 다리는 것을 거론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의 딸인 숙서농주가 시집갈 때 기록인 가래 등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구와 함께 다모를 보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실의 후손이지만 시집살이는 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차 생활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구와 다모를 함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상에서 차가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이 차를 마시면서 봄의 경치를 감상하기도 하였으며 겨울밤에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었다.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차를 끓이고 귀방에는 항상 화로와 다구를 준비해 놓았으며 가족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며 차를 마시기도 하였고 차를 마시며 함께 시를 짓기도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차를 대접하고 조선시대의 여인에게 있어 차는 생활이었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례에서도 차에 관련한 것을 찾아보면 계례의 절차에서 초례를 행할 때 술 대신 차를 마시는 의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는 초례 의식에서 계자의 경우는 차를 내립니다. 성인이 된 계자에게 정절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에 모신 조상에 고하는 의식으로 계례 의식은 마무리되지만 그 절차를 살펴보면 사당에 고하는 의식에서 주부가 점달을 하고 다병을 든다고 함으로써 성년 의례에서 차례를 올림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뚜렷합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생활 속에 주부가 점달을 하고 차를 내고 차 예절이 생활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부가 차를 헌다함에 있어서는 팽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작 아래에 따르면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조금 생략했습니다. 아헌, 주부가 한다. 축이 어흠하고 3번 소리를 내고 문을 열면 주인 이하는 모두 들어간다. 중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주부가 차를 받들어 고와 비 앞에 나누어 바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헌, 주부가 한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아헌을 주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차를 내는 주부의 모습이 이렇게 의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차를 몸소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길의 선생님은 규방다례를 정립할 때 개화기의 서양 문물이 유입돼서 고유의 차 문화가 커피 문화로 대체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생활관에 들어가 다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전통 문화의 다법이 아닌 일본 다법을 자연스럽게 하는 건 아닌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차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 부흥의 과정 속에 우리 전통 문화는 점차 단절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차를 보급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차인들은 1970년대를 전후해서 차 문화의 중흥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차인들 안에 인설 이길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선생은 비록 차인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국산차를 사랑하자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서울 낙선제에서 강화문까지 걸으며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지 않아서 그때는 효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러한 운동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의 이 자리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설 이길의 선생님의 차와의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와의 인연은 조부 때부터였습니다. 동학운동을 하던 조부님께서는 차문화와 예절을 전수받고 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는 항상 이길의 선생님을 동석하게 해서 차를 우려 대접하는 예절과 행답법을 익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본격적으로 차문화에 입문하게 되었던 것은 1973년 당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이신 유승국 박사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유승국 박사는 규방다래를 비롯하여 생활다래, 가루차다래, 선비다래 등의 답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확립을 해서 펼치는데 인천시에 펼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전주 이시 종친 인천 지원장인 이덕유로부터 전주 이시 제례법을 전수받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인천에 차문화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학자인 김두만 선생으로부터 차문화의 고전인 유구다경을 배우고 익히십니다. 이길의 선생이 규방다래를 정립, 발전시키는데 이 모든 것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차를 사랑하지만 차를 우선은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서셨습니다. 그래서 차인회를 만듭니다. 한국 현대 차문화 1세대들과 함께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 차문화협회를 창립해서 전통 차문화의 보급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선생이 주도하여 창립한 한국 차문화협회는 한국 최대의 차문화 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규방다래를 교육으로 전통 문화를 보급하며 차생활에 전력하도록 기울이는 단체입니다. 한국 차문화협회는 전국과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27개 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에서 3급, 2급, 1급 교육을 합니다. 3급은 지부장이 행사 교육과 이론 교육을 하고 2급은 이수자가 행사를 지도하고 이론은 협회에서 관할합니다. 1급은 보유자가 행사 교육을 직접 하고 이론은 협회에서 모두 모여 함께 공부합니다. 1급을 졸업하면 보유자한테 배웠기에 전수증을 줍니다. 규방다래를 고중 복원함으로써 이길의 선생님만의 답법을 정립하고 차인으로서의 업적과 활동이 인정되어 이길의 선생은 2002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래 예능 보유자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날에 국내 차인으로서는 최초로 문화훈장을 수여받습니다. 이제부터는 규방다래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상차림은 팽주의 상차림입니다. 지금 여기 검은 것은, 큰 것은 화로, 요 동그란 것은 솥입니다. 이 화로로 가려져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따 동영상에서는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차상포가 2개 접어서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요 답안을 덮은 것이고요. 하나는 팽주의 중앙을 덮었던 차상포입니다. 그리고 요 그 밑에 차호와 차호 받침 차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주박, 찻잔 받침,
그리고 바닥에는 태수기가 놓여 있습니다. 가운데 본상에는 차를 우릴 도구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잔은 큰 손님, 둘째 손님, 셋째 손님, 주인잔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다반은 손님한테 차를 우려서 다담상으로 갈 때 찻잔을 놓고 갈 다반입니다. 요 하얀 백잔은 물항아리입니다. 솥에 물을 쓰고 나면 보충할 물 항아리입니다. 저희 협회는 물항아리의 뚜껑을 도자기로 덮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물이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배보자기나 면보자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레에 주름을 깊게 잡습니다. 이거를 내려놨을 때 이 안면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왕달에 관해서 손님을 초대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손님하고 마주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마당을 거닐어 다실로 안내합니다. 다실로 안내하면 주인과 손님은 맞절합니다. 주인은 다담상으로 손님을 안내해서 잠시 기다려 주십사 인사드리고 주인과 돕는 이는 자리로 옮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주인이고 여기 돕는 이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큰 손님, 둘째 손님, 셋째 손님 이렇게 세 분이 둘러 앉습니다. 차를 내는 동안에 손님들은 주인이 얼마만큼 정성 들이고 고운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소뚜껑을 열 땐 끓는 물이기 때문에 소뚜껑을 잠시 열어서 멈추어서 뜨거운 김을 뺀 다음에 소뚜껑을 엽니다. 표주박을 들 때는 표주박을 꼭 잡은 손에 왼손은 닭언을 쥐고 오른손 손목선에 왼손을 댑니다. 만약에 이 손이 손목선에 오지 않고 손목선보다 떨어져서 이만큼 와 있으면 내가 정성 들이는 마음에 그 여유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의를 안 갖췄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을 따를 때는 물을 따르는 도구에 받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도구의 높이만큼 올리거나 1배 반을 올려서 따릅니다. 너무 높이 올리면 앞에서 보는 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높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차를 넣는 모습입니다. 차를 넣을 때는 차시가 다관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가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차를 넣습니다. 차를 우려서 따를 때는 주인 잔에 한번 따라서 차 빛깔이 어느 정도 우러났나를 살펴본 다음에 셋째 손님, 둘째 손님, 큰 손님 그리고 다시 주인 잔까지 오고 다시 큰 손님 잔까지 갑니다. 이렇게 한 번에 따르지 않고 세 번에 나누어 따른다는 것은 차의 농도를 균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에 큰 손님 앞에서 차를 따르는 것은 찬물을 거기다 마지막 옥로를 떨어뜨려 드립니다. 옥로가 떨어진 잔은 오늘의 큰 손님이 마실 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다반을 여기 옆에 있었죠. 옆에 있던 다반을 잔 3개만 올려놓고 일어섰는데 일었을 때의 다반 높이는 가슴 높이로 올립니다.
가장 낮은 높이는 배꼽 있는 높이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동하거나 이럴 땐 가슴 높이에서 움직입니다. 주인 잔은 지금 주인 자리에 오른쪽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주인이 잔을 우린 차를 큰 손님한테는 놓아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은 주인이 드리면 두 손으로 받아서 내려놓습니다. 지금 주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차가 맛있으니 마시라는 인사를 드리고 나면 손님은 이렇게 모두 차를 마십니다. 지금 주인은 두 번째 차를 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돕는 이는 그 사이에 와서 다식을 놓고 갑니다. 이때 문명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그 몸가짐, 어머니의 예절,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몸가짐을 보며 딸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됐는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식은 어느 정도의 문양이 정확한지, 또 이렇게 다식을 놓는 모습은 예의에 바른지, 이런 모습을 손님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이는 다식을 놓았으면 큰 손님 앞에는 놓아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은 똑같이 두 손으로 받아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가면 주인은 다식을 드십니다. 차문화협회의 다식은 기본으로 오방 다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두 번째 차 우린 것을 답안에 놓은 모습입니다. 이 찻잔은 주인 찻잔입니다. 차 맛을 잠깐 보고 내려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차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인이 두 번째 차 우린 것을 들고 가서 본인 잔은 바닥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관을 들고 큰 손님부터 작은 손님 그리고 다시 큰 손님한테 왔다가 본인 잔에 마신 것만큼 채우고 다관을 내려놓습니다. 이럴 때 주인의 잔이 바닥에 있기에 큰 손님이 같이 마시자고 권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인이 잔을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방다식의 기본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요즘에는 자식 문화보다 입식 문화가 많이 우리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입식 답법을 많이 공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답법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국내 활동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전국 차인 큰 잔치가 있습니다. 차인들이 모두 모여서 한자리에 찻자리를 펼치고 다식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눔의 광장이 됩니다. 국내 활동으로 또 중요한 것은 청소년 차문화전과 인설 차문화전입니다. 청년들한테 가리키고 나면 그것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대회를 열어서 더욱더 몸에 익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청소년 차문화전을 열고 가을에는 인설 차문화전을 열고 있습니다. 차인 큰 잔치에 차 음식을 내서 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저희가 세미나도 합니다. 그래서 차인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해외 활동으로는 독일에 가서 차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한복의 멋스러움을 펼쳐 보이고 옵니다. 인도에서도 국제 차문화전을 하고 미국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국제 차문화전을 열고 또 중국의 한중 수교 10주년에 우리의 전통 옷과
또 차 예절을 같이 선보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인이신 이길의 이사장님께서 항상 자랑하고 뿌듯해 하시던 일이 있습니다. 김지장 차 시비를 제막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한 것 중에서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해외 활동에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때는 학교에 가서 대학교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강당에서 이렇게 우리의 그 한복의 멋스러움을 또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스리랑카의 차문화 교류전이었습니다. 대만의 천인차회에 가서 서로 간에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협회 교육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급, 2급, 1급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 중에서 모든 교육자나 졸업한 분은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연수는 1년에 2번 합니다. 그리고 보수 교육도 1년에 2번 합니다. 보수 교육은 대상자가 사범증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3년에 한 번 보수 교육을 받고 내가 행달을 제대로 하는지, 내가 고칠 점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교육을 받고 가는 연수입니다. 제가 그 규방다례를 나와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한복의 색깔이 왜 이런 색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복색에 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기에 오방색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가운데 황색, 남쪽을 적색, 봄에 청색, 가을 백색, 또 겨울에 흑색입니다. 이거는 정방위의 색입니다. 우리가 정방위의 색은 언제 쓰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잔치 음식을 할 때 뭐죠? 국수, 잔치국수 하면 그 위에 고명을 얹죠. 왜 실고추 썰어서 놓고, 김 썰어서 놓고, 파도 썰어 놓고, 지단 썰어 놓고, 이러면 5가지의 색이 정방위 색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복하거나 무엇을 바람으로 할 때는 정방위의 색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고 즐기고 이러는 거에는 정방위의 색이 아니라 간방위의 색을 입습니다. 그래서 간방이라고도 하고 잡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이 옷 색깔이 팽주의 색입니다. 그러면 팽주는 여기 자주색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말하는 자주색, 우리가 안주인이 말하는 입고 있어야 하는 자주색은 검정 자주가 아니라 붉은 자주입니다. 안주인은 너무 무게가 있는 검정색에 가까운 색으로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정방위 색이 아닌 잡색의 색으로 규방다리의 색으로 정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생활은 화합을 중요시 여깁니다. 융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정방위의 색보다는 간방의 색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주색인 빨간색과 검정색이 섞인 자주색으로 해서 이 자주색이 북쪽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보게 되면 주인이 북쪽으로 앉고 남쪽을 향합니다. 이러한 거가 뭐냐면 자주색 치마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를 낼 때는 누가 제일 중앙에 있어야 하냐면 주인이 제일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분이 팽주라면 팽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님의 색인 유황색입니다. 이 유황색은
노란색과 검정색을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색을 우리가 가운데 손님의 옷을 입고요. 또 돕는이의 색 다홍치마는 우리가 흰색과 빨간색을 섞은 겁니다. 빨간색을 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좀 어리고, 또 흰색을 섞은 이유는 지금은 어른들의 그 마음과 행동과 이런 걸 배울 단계라는 뜻입니다. 또 가장 큰 어른의 옷으로 벽색입니다. 이 벽색은 흰색과 청색을 섞은 색입니다. 우리가 어른의 색으로 말한다면 서쪽인 백색입니다. 이 어른은 가장 잘 모시는 거가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면요, 어린이한테 하듯이 모시면 효자입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기운을 드려야 되냐면요, 어린 아이들의 기운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흰색과 청색을 섞은, 연세는 많으시나 아직은 한창이라는 기운을 드리면서 흰색과 청색을 섞은 벽색을 사용합니다. 제일 지금 작은 손님의 옷입니다. 녹색입니다. 녹색은 노란색과 우리가 청색을 섞은 옷입니다. 그래서 봄을 상징하는, 우리가 봄에 새순이 나오는 색을 상징하는 녹색을 우리가 작은 손님의 옷으로 입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자색은 주인 옷, 유황색은 둘째 손님, 다홍색은 돕는이, 벽색은 큰 손님, 녹색은 제일 작은 손님의 옷입니다. 이렇게 해서 5방이 색깔로 입습니다. 우리가 귀방달에 그러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 조직도를 살펴보면 보유자한테 우리 귀방달에를 전수받으면 모두 전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수자 중에서 전수장학생을 뽑습니다. 전수장학생의 기간은 5년입니다. 시에서 5년 동안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학생은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라는 교통비 정도입니다. 이수자는 이 기간을 다 끝나고 공부를 다 마치고 심의를 보고 나면 이수자 증서가 나옵니다. 전승교육사는 지금 현재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보유자분은 한 분, 지금 2대 최소연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유자, 전승교육사, 그 밑에 이수자가 지금 한 31명 정도 됩니다. 전수장학생은 2명입니다. 전수자는 저희가 교육받은 모두를 전수자라는 거 칭합니다. 이길의 이사장님은 이렇게 차밭이나 이런 데 갈 때 저희들을 모두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간단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님을 맞이해서 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화로에 가려져 있었던 차상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와 차워 뚜껑 받침이 있습니다. 표주박을 들고 물을 뜰 때는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언저리에 잠시 놓았다가 따릅니다. 윗물과 아랫물에 동일하기 위해서 살짝 저어서 물을 뜨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예열하는 단계입니다. 도자기가 다 차기 때문에 따뜻하게 예열을 해서 차를 우렸을 때 그 온기가 식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열하는 순서는 큰 손님 잠부터 따라서 주인장까지 따릅니다. 잠시나마 큰 손님한테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표주박을 들고 따르는 물은 차를 우릴 물입니다. 생활차는 규방다래를 축소해서 간단하게 만든 것이 생활차입니다. 차 도구를 올려놓은 데는 흰색 다퍼를 깔고 진행합니다. 이런 것은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결의 의미입니다. 그릇이 나왔다가 들어갔을 땐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주박에서 물을 떠서 물 식힘 사발에 놓고 다관에 따라서 잔에 있던 예열한 물을 따르고 하는 동안에 뜨거운 물이 차 우리기 적당하도록 식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이 보실 때나 안 보실 때나 예의를 항상 중시하며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갖춥니다. 들고 온 다반은 주인의 왼쪽에 놓고 큰 손님을 지금 보시면 놓아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님, 두 번째 손님은 받아서 내려놓고 주인이 팽조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닥에 있는 주인의 잔을 들고 맛을 봅니다. 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드시라고 인사합니다. 큰 손님부터 작은 손님까지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첫 번째 차를 드릴 땐 다식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가 나갈 때 다식이 나갑니다. 첫 번째 차는 향을 중시하기에 차 음식을 놓지 않습니다. 돕는 이가
다식저와 다식을 놓을 때 주인은 두 번째 차 우림을 합니다. 손님들은 다식이 얼마만큼 이쁘게 되고 간은 적당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큰 전은 언제나 큰 손님이 드시기 편하도록 자리를 놓습니다. 돕는이가 자기 자리로 오면 주인은 두 번째 차 우린 것을 들고 다담상으로 갑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인 잔은 오른쪽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 우린 것을 손님한테 두 번에 나누어 따르고 주인 잔은 한 번에 나누어 따릅니다. 같이 드시자고 인사하면 주인은 그때 올려놓고 같이 차를 즐깁니다. 두 번째 차를 즐길 땐 다담과 다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음식은 맛있는지 색이 고운지 이런 다담을 하고요. 또 그때에 관해서 시절의 인사도 나눕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손님은 찻잔을 드리지만 큰 손님은 주인이 직접 걷어갑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세 걸음 뒤로 한 다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잔을 걷어오고 나면 돕는 이가 다담상으로 가서 다시 그릇을 거두어 옵니다. 그 거두는 동안에 주인은 잔을 정리합니다. 규방달에는 전통에 입각해서 답법을 만들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움직임의 동선이나 차를 우리는 모습에서 예의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차는 처음에 있었던 것과 같이 다구가 모두 준비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영상에서 보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셨으리라 봅니다. 규방달에는 조선시대 규방에서 여성들이 행하던 생활달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나 여성들이 또한 차문화의 주인으로 얼마만큼 자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른을 모시고 공경할 때,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고 제사를 모시는 일에 이르기까지 차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셨을 겁니다. 사대부 가의 여성들이 행하는 규범에 활동했던 여사서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반영되어 있고 성리학적 예절에 강조한 주자가래에서도 제례, 시, 주부들을 즉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아혼으로서 차를 올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갖추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도 그 자리에 얼마만큼 소통을 하겠다는 모습이 규방달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조선시대 규방 문화를 보시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